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당진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에 있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원을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진 솔매성지의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제이자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달 이곳에서 열립니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20일 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 16명, 아산 7명, 태안 3명 등입니다. 천안에서는 유흥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아산과 태안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 서산과 당진, 홍성과 금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충남의 누적 확진자는 4,493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일 충남은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한동안 이어지겠으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도 예상됩니다. 무더위에는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고 물을 자주 마시며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한낮 야외 농작업 등을 피하고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시설을 이용하려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당진 지역의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데요. 이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실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지역의 유일한 소아 재활치료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 물리치료의 경우 한 명당 치료 기간이 1년인데 지난해 평균 대기자 수는 73명에 달했습니다. 기본 1년 정도는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치료가 끝나도 걱정입니다. 다음 대기자를 위해 빠져줘야 해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치료를 복지관에서 못 받게 되면은 좀 쉬는 편이에요. 다시 도루아미타불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전이 보이다가 대기하는 동안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당진시는 대기 인원을 줄이기 위해 2명이었던 물리치료사를 지난해 3명으로 늘렸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결국 치료시설을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 등은 감당하기 벅찬 게 현실입니다. 그전에는 뭐 다른 대전이나 다른 시도 이런 데로 치료를 많이 다녔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키도 크고 이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이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다른 대전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부모들이 나서 비영리 성장 발달센터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운영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부모에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죠. 말 그대로 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당진시 전체 장애인 만여 명 중 지체 뇌병변 장애인만 6,300여 명.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장애인 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신축이 다 되면은 준공이 되고 끝나면은 그 중증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 치료실이라든가 치료실을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병원을 지정해서 이런 그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데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하지만 당진 씨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사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노선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사회 인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그 장애인이 잘 자립할 수 있으면 그 부모나 형제 자매나 그 식구들도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장애인 한 명이 설 수 있게 똑바로 이 사회에서 설 수 있게 좀 그런 시설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국무총리에게 충남 민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보령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6개 주요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양 지사는 충남 민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비 정부 예산 반영 또는 올해 3분기 예타 대상 선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예타 통과와 내년 설계비 국비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등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식 공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43%만 경비초소와 분리된 휴식 공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사 장소는 경비 노동자의 약 74%가 경비초소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의 경비 노동자 휴식 공간 개선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당진 솔매성지의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준공됐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순교자의 믿음과 삶을 박물관에만 두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재현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달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정선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당 행렬과 함께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당진 솔매성지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준공된 가운데 첫 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 주례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가 맡았습니다. 유 대주교는 김대건 신부의 믿음과 삶을 본받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자리에 건축한 최고의 공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기억과 희망이라는 성당의 이름이 그대로 실현되길 바란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사랑의 만남의 문화가 꽃피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이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굉장히 아주 어렵고 좀 찌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자연과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비 등 130억 원이 투입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은 성당을 비롯해 전시실과 공연장, 광장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이곳에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당진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 사제이자 올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인 김대건 신부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진시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인근 신리성지와 순례길 등과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교 시설을 뛰어넘어서 문화 공간으로 널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우리 천주교 측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천주교 내포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 관광객들이 힐링 공간으로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더 확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 세대의 희망이 될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태안군이 지역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네, 태안군 해양산업과 김영환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해양산업과 김영환입니다. 네, 태안군이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이번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태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실적 정량 평가, 국민 만족도 조사, 대면 발표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태안군은 그동안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8개 해수욕장과 42개 항포구가 있는 태안군은 수산업의 발달과 관광객의 증가로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해 충청남도 전체 해양 쓰레기의 51.3%를 태안군에서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 정화 활동을 나서왔습니다. 지난해 군은 신속한 수거, 효율적인 운반과 보관, 그리고 완벽한 처리를 통한 수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6,95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네,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앞으로도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태안군의 계획도 짚어주시죠. 네, 군은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를 통한 해양 쓰레기 처리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쓰레기 자동 수거 장치,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어업인 및 해양 레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쓰레기 수거 문화를 확대하고 반려해변 가꾸기 사업도 도입하는 등 자발적 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해양산업과 김영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수용할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나오는 대전과 충남은 자체적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나선 상황입니다.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총 64곳이며 정원 12,072명 가운데 8,167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센터 총 11곳의 가동률은 65.1%로 582명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충청권의 센터 가동률은 이미 95.8%에 달해 조만간 포화 상태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중수본 측의 설명입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대전 유성구, 전민동, LH토지주택연구원 건물 2개 동을 대전은 물론 세전과 충북, 충남 등 4개의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천안 관세청 연수원, 중앙청소년수련원 등 최근 정부가 지정한 3개 생활치료센터 역시 수도권 확진자를 중심으로 활용돼 충청권 환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대전과 충남은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꾸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와 오는 9월 초 개소하는 충북 천안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시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이날 공주에 있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일부 공간을 도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원의 생활치료센터 활용 규모는 현장 조사 후 확정될 예정이며 직원 장기교육생 숙소와 강의 공간 등을 한 곳으로 모으고 교육원 건물 2개 동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